바다는 사람들이 이걸 가져야지 사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하죠. 또 강을 보고 저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이미 그것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일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히 뭐라 그럴까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인류가 같이 누리지만은 인류 자신도 아무도 소유를 못 합니다. 오늘 봐도 이쁘고 내일 봐도 이쁘고 두루미라는 이름을 다른 새는 아무리 봐도 싫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양질이 사는 백종한입니다. 두루미가 좋아서 한 40년째 두루미 보호를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10일경이면은 두루미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시기가 되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많이 기다려주고 큰 날개를 피고 돌고 그냥 공중공중 뛰고 하늘에다 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깨끗대고 울어대요. 그걸 볼 적에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현재는 제두리미가 한 8,500, 흰두리미가 1,000에서 1,300 정도 이 많은 두루미가 오고 있죠. 80년도 초부터 두루미 소식이 가끔 있었지만은 그때 두루미가 좀 오니까 정부로부터 이 지역을 철원 군민 승인 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사꾼들이 두루미를 쫓고 논밭을 다 갈아엎고 독약까지도 살포를 해서 조상이 섬기던 그 영물의 새를 먹겠다고 털을 뜯고 있더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동네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두루미를 보호하자고 정말 신신당부를 해가면서 7명이서 뛰댕기다가 따구도 맞아보고 두루미 때문에 옆에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제발 좀 미친놈들 오지 말으라고 이런 구박을 받고 그걸 이기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지요. 두루미 땅을 살찌게 두루미가 내리기도 좋고 뜨기도 좋고 산을 끼고 강을 끼게 돼서 이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300평을 두루미 논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나가면 딴 데선 못 봐도 두루미 땅에서는 꼭 두루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두루미 땅이라는 걸. 숲을 뜻하는 곶과 그리고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 곶자왈에 딱 들어서면 하부는 초록 색깔의 양치식물들이 뒤덮여 있고요. 상부에는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 활엽수림이 또 이제 덮고 있죠. 그래서 바닥과 하늘이 전부 초록색이에요. 저는 곶자왈 사람들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를 전후로 곶자왈에서의 개발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관광단지, 채석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 이제 시기와 더불어서 지역 사회에서도 곶자왈은 정말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반 시민 한 150여 분이 함께 해서 초창기 이제 창립을 하게 됐죠. 제주도 곶자왈 전체 면적의 75%가 사유지예요. 2006년부터
곶자왈 이제 보전 운동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을 펼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사유지 곶자왈의 일부를 사보자. 그러니까 내가 낸 돈으로 내가 한 평을 사보는 거죠. 화순곶자왈을 매입을 할 때는 평당 2만 원, 3만 원 이 정도였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2, 30만 원 엄청 많이 올라 있어요.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한테 목덜미도 잡혀보기도 했거든요. 너희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목덜미도 잡혀보기도 하고, 화순곶자왈을 매입을 했을 때 그때의 감동은요 지금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유치원생들의 그 콧물이 묻은 그런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금액부터 모아져서 얻어낸 성과거든요. 정말 그때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누구 한 사람 아니면 몇몇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 우리죠. 여러분입니다. 카르트쇼 수사님들은 기도만 이렇게 하고 외부 출입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산이 이제 한 45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걸 관리하고 하는 그 시간도 없을 뿐더러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걱정을 수도 원장님이 하셨어요. 저는 경북 상주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정의선입니다. 수도원을 이제 지켜보고 있고 관리를 하는 외부 소통이라고 봐야죠. 카르트쇼 수도원에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온 건 한 25년 됩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4년, 5년 건축 허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정신이 좀 나약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수도원하고 혼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2인승 봉고차 카니발에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태우고 외관 베네딕토 분도 수도원에 가서 그런 시설들을 보여주고 이런 곳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호응을 하게 됐고 4년 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죠. 이 능선이 아마 골프장의 적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으로 추진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만약에 골프장이 되었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앞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다 공언을 했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주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 세대 그리고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할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인생 세간에 좋은 일 하건만은 어찌 한 강산을 갈수록 낫다 여겨 정막산중에 들고 안인하시는고. 제 이름은 정부선이고
송강 정철 선생의 16대 손입니다. 송강 선생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성산별곡, 삼인곡, 성민곡, 관동별곡을 창작하셔가지고 우리말 순수한 우리 글로 가사문학을 꽃피운 분입니다. 여기가 전라도 옛길입니다. 송강이 16살 때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선생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공부를 10년을 하면서 이 길을 다니셨는데 이것이 이 한국 가사문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MF 전에 지방은행 지금 그 신용금고 사장을 했는데 그만두고 한 3년 거의 될 무렵에 IMF가 났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불행히도 파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400년 된 종가까지 다 빚이 많이 있어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팠죠.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빚을 갚냐. 그런데 그걸 아내가 자기 퇴직금부터 넣기 시작해가지고 빚만 정리해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정서가 이제 있어서 보존을 하는 의미로 지켜온 땅이거든요. 참 빚 하나 없이 정리해가지고 기증하게 되니까 기뻤죠, 뭐다. 그 뭐 은행에서는 그때 뭐 20억 이상 팔아라 뭐되라고 했으니까 집안 자연환경 국민신탁에다 이제 기증했으니까 그런 생각은 이제 무의미하죠 뭐. 국민신탁에서는 절대 한 번 만든 땅은 팔지 않는답니다. 개발에 대한 대항력이나 안정성을 갖기 위해 자연환경 국민신탁의 이름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기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모습들이 변화된 그 수도원 산의 모습들이 신탁이 없었으면 이걸 가꾸고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했겠지. 또 힘들어졌을 거고. 자연과 그 문화유산 이런 것을 보존하는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국민신탁이라는 뜻은 국민의 이름으로 재산을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시 되찾아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기부한다는 뜻입니다. 토지, 즉 서식처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사들이는 일을 첫 번째 일로 하고요. 그 땅을 살 수 없으면 약속을 맺습니다. 이 땅을 마음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맺으면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일정한 돈을 들여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만으로서는 불도저를 밀고 오는 개발 세력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지키자. 이 재산의 소유는 누구냐?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국민 일반과 미래 세대. 보존 재산은 법에 의해서 법적인 안정성을 부여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죠. 저희도 못 팝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팔 수 없어. 우리가 동의해도 팔 수 없어. 우리가 이 재산의 주인이야.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으죠? 이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이렇게 국민신탁에다 땅을 기부하시는 단체가 없었어요. 담양의 송강 정철의 16손이신 정구선 의원님께서 산지 임야를 이제 신탁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단체가 못한다면 내가 하겠다. 부동산 갖고 본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4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놈이 이것까지 기저귀 작으니까 정신 빠진 놈이지. 아, 바보라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우산 받쳐줄까? 응. 여기 뭐야? 문이 이렇게 낮은 것은 겸손을 하는 뜻이야. 고기 숙이라? 응, 고개 숙이라 이 말이야. 고기 숙고 뻣뻣해 가면 다치니까. 그 제 아내가 결단을 못 내렸으면 못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재산을 합의해 가지고 아내한테 그 증여를 했거든요. 아니 오래간만에 왔더니 진짜 좋네. 근데 아 대성 잘하네. 그래서 내가 죽겠다. 참 좋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여기 오면 너무 좋아요. 눈물 나도록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고생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지켜나왔다. 저는 이 공간을 지켜온 홍혜미입니다. 한때 경매에 나갔었어요. 그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 경매를 그대로 넘기려고 할 판이었는데 350년, 400년 되는 그런 터를 나무손에 넘기기가 마음이 아파서 이것을 나무손에 안 넘기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환경 국민신탁에 신탁을 하는 것이 길겠다 싶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빚을 갚아와서 모든 부채 정리하고 신탁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탁월한 선택이지 않냐 싶습니다. 돈이란 것은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이랑정 대를 넘어가면 없어진 돈이에요. 자연에서 느끼는 이 환경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위로와 감동 팔고 나면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말하자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좀 쉬어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탁지에 들어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아무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없이도 모든 신탁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까르테시오 수도원만 빼고. 까르테시오 숲은 프랑스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침묵의 수도원이에요. 한국의 외관에 있는 교구에서 까르테시오 수도원을 상주적으로 이렇게 분원을 내는데 협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수도원을 안고 있는 산림과 밭 이런 것들을 한 150헥타르 정도. 뭐 수도원 숲이다 보니까 깊은 곳에 드러내지 않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수도원 자체가 이것을 관리할 수도 없고 펜스도 하나 없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상주에서 평소 활동하시는 정희선 평의원님이 수도원에다가 자연환경 국민신탁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수도원이라는 것을 기분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시스템인 보전협약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의뢰해 보면 어떨까요? 해서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됐죠. 저희 뭐 처음에는 좀 괜찮은 나무들 좀 놔두고 이렇게 빌라고 했거든요. 클리어 커트 하기엔 20m 너무 높다고 하시는데 그걸 클리어 커트 모두 배기를 해야 될 것인지. 오케이. 그 소방관이 오케이 하면 우리도 오케이 하는데. 그러시면 뭐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방치하듯이 그렇게만 두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태될 나무들은 정리하고 살아남을 나무들은 깎아주는 게 좋다는 걸 최근에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산을 볼 때마다 자연 경관도 제가 보기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산이 주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좀 신비로울 정도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적을 바라고 싶은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은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을 바라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나무들이 자라고 풀 하나 나무 하나가 이렇게 커나가는 이런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닌가. 생태계가 제일 감동을 주는 곳은 제주 곶자왈입니다. 오랫동안 불모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장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골프장도 세우고 그렇게 했어서 지금은 곶자왈의 한 6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곶자왈을 정말 십시일반으로 회원들이 10,000원, 5,000원, 10만 원 이렇게 마음을 보탠 기금으로 국민식탁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화순곶자왈은 다른 곶자왈과 달리 병학오름이라는 500m 산간지대부터 삼방산 해안산까지 이어지는 생태 축으로서 이루어진 곶자왈이기 때문에 곶자왈 안에서는 소리 풍경만으로도 되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사운드스케이프를 근간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슬리핑 라이언의 대표 이용원입니다. 특히나 올 한 해에는 화순곶자왈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화순곶자왈의 봄을 먼저 알리는 거는 개구리들이고요. 긴꼬리 딱새 같은 여름 철새들은 그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둘리와 같은 소리를 냅니다. 호이 호이 이러죠. 그리고 8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매미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또 가을이 지나가면 가을에 낙엽들이 떨어지는 낙엽 비 소리부터 시작해서 겨울 이제 텃새들만 남아서 겨울을 준비하는 소리들이 곶자왈 안에 나곤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계절을 곶자왈 안에서는 소리 풍경만으로도 되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리 풍경으로 가장 좋아하는, 애정하는 장소가 화순곶자왈이었는데 그 장소를 가지고 저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연환경 국민신탁의 그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를 국민들의 성금으로 사들이고 보존한다라는 표지판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저희에게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고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청각적으로 느낀 이 화순곶자왈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자연의 신탁이 있다는 거를 지금 널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집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기관입니다. 신탁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지만 속이 없는 분들이에요. 요즘 같은 재테크 시대에 그렇게 현금을 내거나 땅을 기부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훗날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기가 조금 지켜졌나?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하신다면 그게 보람이겠죠. 아이들이 우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친구들 거를 갖다 쓴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희들 거 정말 우리들이 잘 썼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도 시키고 또 좀 놓친 것도 있고 그렇다. 미안해. 속된 말로 이자는 못
못 이렇게 붙여서 주더라도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되돌려줄게. 먼 훗날 타임캡슐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미래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저분들의 그 작은 노력이 또 하나의 물방울이 되고 한 평의 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영어로 링크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연결고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전 세대와 우리 후세대의 연결고리, 링크핀이 되는 게 바로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을 이 후손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또 행복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